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밥상 위의 변절자라 불리는 비운의 천재 신숙주, 그리고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에 얽힌 조선의 엇갈린 두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녹두나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숙주나물이라고 부를까요? 마음이 변하듯 금방 상해버리는 이 나물은 충심을 저버린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숙주는 단순히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선택을 받은 그는 명나라의 한리막사를 만나기 위해 요동을 무려 13번이나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선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와 몽골어, 그리고 여진어까지 포함해 무려 7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우리나라 글자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프로젝트이자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관리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특별팀을 꾸렸는데요. 이 팀에는 신숙주와 성산문, 그리고 박팽령 같은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로 누구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글자를 함께 만들고 중국의 소리인 성운학을 연구하며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젖힌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평화로운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겨우 12살이었던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어린 왕의 뒤편에는 야심 가득한 삼촌 수양대군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죠. 1453년 계유정난이라는 참혹한 피해밤이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라이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관리들에게는 죽음이냐 아니면 새로운 권력을 따르느냐라는 가혹한 선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소년 왕이었던 단종은 결국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에 던져졌고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있는 죽음이냐 아니면 실리 있는 삶이냐라는 갈림길에 서서 신숙주와 그의 친구 성산문은 단종 복위운동이 발각된 이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충성심을 지키는 길을 택했고 신숙주는 현실적인 실리를 챙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산문은 사육신 중 한 명으로 잔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신체가 찢기는 참혹한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절개를 꼿꼿하게 지켜냈습니다.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면서 결국 변절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 한 채 그는 세조 밑에서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신숙주를 향한 백성들의 멸시가 담긴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겁쟁이 배신자였을 뿐일까요? 역사는 그를 변절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남긴 업적들을 보면 단순히 권력욕에만 가득 찬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종대왕이 꿈꿨던 원대한 비전은 신숙주의 손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신숙주는 조선의 기틀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토지조사와 국방력 강화에 앞장서며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신숙주는 조선 최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가 일본과 여진과의 관계를 기록한 책인 해동제국기는 당시 동아시아 외교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유언을 받들어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썼고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소리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아 조선의 표준 발음을 정립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처럼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는 신화가 되었고 산 자는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성산문의 죽음은 조선 선비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신숙주의 삶은 조선이라는 국가 운영 시스템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화해의 시간이 찾아오기까지는 무려 2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숙종시대에 이르러서야 단종과 사육신은 비로소 명예를 회복하고 충절의 상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슴 깊이 기렸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는 여전히 신숙주가 닦아놓은 체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주나물에는 두 가지 맛이 담겨 있습니다. 변절자를 조롱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지만 결국 이 나물은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묘한 아이러니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충절과 나라를 움직이는 공적은 역사 속에서 모두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숙주나물은 과연 어떤 맛을 담고 있나요?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참고 문헌과 추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